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쇼의 고정 코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 중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라인업해봤습니다. 이른바 돌직구쇼 사건 라인업 순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건 라인업의 첫 번째 기사를 돌직구신문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오늘의 사건 라인업, 세 가지 사건이 오늘도 라인업되어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업입니다. 서울의 유명 사립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 동급생이 또 다른 동급생을 집단 폭행했다라는 논란이 주말 동안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그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 중에는 유명 연예인 윤소나 씨의 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유명 대기업의 손자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만 그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배빈 박사님. 네. 일단은 초등학교 3학년이면 저희들 생각할 때 굉장히 어린 아기들 같은데 그렇지 않았나 봐요. 요즘 아이들이 뭐 많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3학년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수련회를 가갖고서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일이 왕왕 있긴 했잖아요. 누구를 좀 괴롭히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가 좀 지나쳤던 것 같고요. 단순한 지나침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모여갖고 한 학생에게 소위 말하는 야구방망이로 좀 때리기를 했다라는 보고도가 나가기 시작했고 물비누를 가지고 장난스럽게 먹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 학폭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하지 않게 뭐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으면 중징계 처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배우 윤소나 씨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윤소나 씨가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보도된 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야구방망이로 알려졌던 건 실제 야구방망이가 아니라 좀 이렇게 좀 가벼운 방망이 형태의 장난감 같은 거였고 물비누를 실제 먹인 게 아니라 입에 넣고 이제 뱉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 건데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일방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대중적 분노를 쏟아내게 만들었고 배우 윤소나 씨가 결국 2차 사과를 하기까지 이르게 된 거죠. 아니 일단은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부터 좀 자세히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김재 변호사님. 뭐 담요에 두르고 야구방망이로 때렸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예, 수련회에 갔을 때 한 학생이 담요 안에서 뭐 텐트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예. 다른 학생들 4명 정도가 와서 그 아이가 이제 담요 안에 들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피해자 말로는 나무 막대기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윤소나 씨 말로는 플라스틱 방망이였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야구방망이가 예.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로 이제 못 나오도록 한 명 학생은 막고 다른 학생들이 이제 막 때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피해자의 주장인 것이죠. 피해자의 주장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또 다른 날은 이제 바나나 우유 있잖아요. 바나나 우유 안에 들어있는 그런 물비누를 바디 샤워를 마셔라라고 강요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피해 학생이 마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예, 이번 사건으로 피해 학생이 충격을 꽤 받아서 근육세포가 파괴돼서 녹아버리는 횡문근 융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았다는데 네. 그런데 학교 측 대응이 김영민 박사의 말처럼 그 별일 아니다. 애들 장난이다. 네, 굉장히 좀 축소되고 은폐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피해 학생의 진술에는 등장하는 그 재벌가의 손자가 있는데 예. 그 손자 학생이 사실 이 조사 과정에서는 아예 그 명단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배제됐다. 예,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진술서를 쓰잖아요. 이제 이 예. 사건 경위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이 학생들은 모두 빠져 있고 하지만 피해 학생은 여전히 그 학생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지금 그 경위가 어떤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그 궁금증이 좀 폭발하고 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학교 측의 조사 과정이 있었으면 분명한 것 같은데 피해 학생 어머니를 저희가 인터뷰해봤습니다. 과연 뭐라고 피해를 호소했는지 피해 학생 측 주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담임교사에게 전화했으나 별일이 아니었다. 장난에 불과했다라는 설명만 들었다. 당시 아들은 충격으로 등교를 거부하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내가 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한 후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그제서야 열었다. 그러면서요. 교장은 나에게 나 교육청 하나도 안 무섭다. 사건이 끝나면 결국 아이 데리고 나갈 것 아니냐 라는 말까지 했다. 라고 피해 학생 어머니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학교 내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방송사에 알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 서울의 아주 유명한 사립초등학교로 알려져 있고 뭐 대기업의 손자, 유명 연예인들과 스포츠 선수들의 아이들까지 대거 다니는 학교로 유명한 숭희초등학교입니다. 이 숭희초등학교가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숭희초등학교는 명문 사립초등학교인데 연간 1,0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출합니다. 학교에 이 아이들을 보내려면 학부모가 1,000만 원씩 연간 내야 된다. 그러면 대학 등록금 수준이에요? 학교 정원은 한 학년당 90명에 불과하다. 관현악기 한 가지씩 연주가 가능하도록 교육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군요. 저는 지방에 있는 숭희초등학교 나왔는데 한 학년이 한 300명 됐습니다. 뭐 교육비도 안 들었고요. 일단 국민학교였는데 어쨌든 이런 초등학교인데 이 초등학교가 이 사건에 대해서 폭력 사건에 대해서 초기에 이렇게 교육청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심한 장난 수준이며 학교 폭력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요. 학생들이 쌓여있던 무너진 이불 아래 사람이 깔렸는지 모르고 장난을 쳤고 야구 방망이는 그냥 그거 플라스틱 장난감이었습니다. 바디워시도 피해 학생이 먼저 맛을 보자 다른 학생들이 이를 말린 것으로 조사됐다. 상식적으로 3학년 아이가 바디워시를 먹는다? 얘기가 안 되는 건데 오늘 김영주 의원 모셨는데요. 이거 그냥 돌직구 질문 드리면요. 가해 학생 중에서 윤선아 씨 아들도 들어있고 뭐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유명 재벌의 총수 아들도 껴있고 하니까 교육청을 무서워하지 않는 학교의 교장이 일부러 은폐하고 축소한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학교 말하자면 사회인을 기르는 학교에서의 어떤 권위를 만들어가는 즉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첨단고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똑같이 학교에서 어떤 거대한 어떤 물리력에 대해서 눈치 보면서 사건을 왜곡하고 심지어는 제일해서는 안 될 게 피해 학생에게 이걸 덮어씌우는 절대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건을 좀 더 크고 작게 축소하려는 의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그런 사건의 실질적 물리적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이것을 가해자의 몫을 피해자의 몫으로 돌린다는 것은 학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이게 왜곡돼서 전달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